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미국 선거가 끝난 지 사흘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아직 그 당선자가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예상대로 계속 불복, 지금 상당히 불리한, 사실상 거의 진 거 아니냐는 관측이 많은데요.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기는 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도둑질 당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불복을 거듭 강조하면서 연방대법원 가서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지금 사실 이제 시장은 선거 불확실성에서 많이 거쳐가고 있는데 그런 걸 더 확실하게 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소재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미국 언론도 그렇고 법률 전문가들도 그렇고 소송을 전방위적으로 지금 소송을 하고 하는데, 이미 일부 조지아주하고 미시간주에서는 소송 개표 시bil 같은 게 기각됐습니다. 증거가 없다, 이런 식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2000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아들 부시하고 붙었는데 그때도 한 30 며칠 이상, 한 달 이상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갔죠. 플로리다주에서 개표 시비 때문에. 하지만 고가 그때는 깨끗이 승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이걸 법적으로 가릴 수 있는, 트럼프가 꼭 법으로 가리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가지는 않겠다는 관측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걱정은, 워싱턴 포스트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1월 20일까지 이제 정권 2학기인데 트럼프가 퇴임하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넉넉하게 넘겨주지 않는, 거의 자명하니까 한 두 달간 통치 공백, 그게 생기지 않겠느냐는 그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2000년에는 시장이 그런 거에 별로 대비를 못하고 있다가 당했는데, 이번에는 워낙 트럼프가 처음부터 내가 조기에 자기가 승기를 잡으면 그냥 승리했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불복하는 식으로 가겠다는 것을 많은 시장에서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비해서는 대비가 돼 있다,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트럼프의 어떤 그런 오늘 기자회견도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은 이미 선거 딱 하고 나서, 물론 트럼프가 예상 외의 선전을, 여론조사와는 달리 굉장히 선전을 해가지고 이제 선거 당일은 좀 시장도 굉장히 당황을 했었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트레이더들이 전부 블루웨이브, 이른바 민주당의 싹쓸이, 그쪽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만들었다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당일 밤에, 선거일 밤에 그냥 잠도 못 자고 다 포지션을 재조정하느라고 난리를 쳤는데, 그 다음날 이제 상황이 또 바뀌었죠. 이제 우편 투표가 슬슬 열리면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치고 올라와서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했는데, 지금 시장은 블루웨이브는 이제 일단 이제 물 건너갔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상원이, 지금 그래서 이제 상원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민주당 쪽이 선거 구도가 좀 유리했거든요. 왜냐하면 100석 중에서 35석이 걸렸는데 그쪽에 14석인가가 공화당이 걸려서 민주당이 한 3석만 순전히 가져오면 다수당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판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공화당이, 물론 격차가 좀 줄어들긴 할 것 같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계속 지킬 것 같다. 하원은 민주당이 유지를 하지만 하원도 공화당한테 여러 석을 좀 내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을 바이든이 들어가도 상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디바이디드 거버먼트가 됐습니다. 되는 구도가 이제 아주 유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 분석들은 금융시장은 나쁠 거 없다 하는 쪽이 대세입니다. 에버코어의 랠프 슬로스테인 애널리스트는 지난 5일 블룸버그가 인용한 분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 분점 구도. 그러니까 선거 다음 날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엄청나게 뛰었고요. 그런 게 월가가 이제 어떤 디바이디드 거버먼트 구도를 수용하는 쪽으로 이제 선회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쁠 게 없다. 왜냐하면은 상원까지 공화당이, 이제 민주당이 가져갔었을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의 기조가 이제 증세에다가 규제 강화거든요. 그게 이제 제동을 걸 수가 없어서, 그건 이제 금융시장에는 월가에는 악재인데 그럴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세금 타협이 불가피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추가 부양책. 부양책을 이제 서로 의회에서 이제 백악관하고 공화당이 이제 상원이 견제를 하기 때문에 부양책을 가지고 계속 기싸움을 더 할 텐데, 그리고
규모도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거는 악재지만 어쨌든지 그 블루 웨이브를 이제 소멸된 거는 시장에 나쁜 게 없다. 페드레이티드 그 에르메스 그 최고 투자 책임자도 블루 웨이브보다 증시는 이게 훨씬 더 행복한 결과를 준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가로막는 증세도 피할 수 있다 그런 전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페드레이티드 에르메스는 그 지금 이제 오늘 새벽에 S&P 지수가 한 3,500대 정도로 올라갔는데 자기 볼 때는 내년에 증시가 더 탄력을 받을 거다. 그래서 한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그 연준 그 파월 의장이 그랬거든요.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서 뭔가 부양책이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제로 금리 기조 계속 더 오래 유지할 그런 아주 강력한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증시는 호재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승자가 됐다고 봐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요. 야누스 핸더슨 인베스터스 그 리서치 책임자는요, 꼭 절반 이상의 그 선거 결과라고 자기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조를 볼 때 헬스케어 섹터가 상당히 유망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면 이제 금융을 포함해서 부양 수혜 섹터는 손을 좀 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취지를 했습니다. 베런스도 지난 4일 같은 취지의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캐터필라가 이제 그 어떤 그 경기 부양,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이게 뚝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그 경기 종목에 대해서 조금 좀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시사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월가가 증시에는 이렇게 낙관적인 그 관측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월가 쪽 얘기는 달러 약세는 불가피할 거다. 실제로 뭐 지금 바이든 그 우세 쪽으로 가면서 지금 달러 약세가 완연하거든요. 그 월가 쪽의 그 어드바이스는 달러 대비 G10 통화 강세가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도 그 달러 대비해서 G10 통화 강세가 전망이 된다. 하지만 유로는 아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독일, 프랑스 전부 지금 코로나, 유럽 상황이 안 좋죠. 코로나 상황이. 그래서 지금 다시 봉쇄를 해서 그거는 빼고 나머지 G10 통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라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는 그 원자재 통화도 나쁘지 않다. 호주 달러하고 캐나다 달러에 강세 포지션을 줬습니다. 비엔나와의 멜론 같은 경우도 달러가 장기간에 걸쳐서 평가절하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누가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온 게 이제 지난 2일이거든요. 선거 직전인데 미국 선거에서 누가 이겨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달러는 장기간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달러 액면 투자를 줄이거나 해칭을 좀 해라 이런 권고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일찌감치 이머징 마켓 통화에 올인을 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했어요. 브라질 헤와라, 멕시코 페소, 콜롬비아 페소를 자기들은 선호한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남아공 랜드하고 러시아 루블에도 롱 포지션을 잡았다는 그런 것도 살짝 비쳤고요.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요, 지금 이렇게 달러 약세가 이렇게 완연한 것도 어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재정 확대를 예상한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던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관련해서 중국이 조금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약간 정치적인 이유까지 곁들여서 미국 국채 매도를 좀 이렇게 뒤에서 국채를 좀 흔드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른바 음모설이 있는데 자기는 니혼게이자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 미국 선거 때문에 그 대부분의 해외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좀 이렇게 약간 손을 떠는 그런 포지션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에서 중국도 거기에 이렇게 동승한 거지 중국이 그런 주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방금 이제 중국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월가 쪽에서 이제 미국 선거가 이제 끝났고 물론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뭐 이미 이제 월가는 끝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중국을 좀 쳐다봐라 하는 그런 권고들이 많습니다. 그 헤지펀드 세계에서 제일 큰 걸로 평가가 되죠.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인 그 레이 달리오 이 사람은 이제 최고 투자 책임자인데 그 선거 직전에 이제 홍콩에 있는 그 핀테크
그 회동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투자가 중국 자산에 비해서 미국과 유럽에 그동안에 과하게 몰려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쪽으로 투자를 다변화할 시점이라고 자기는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국 자산이 상대적으로 수익률 스프레드가 좋고 성장률 스프레드도 훨씬 양호하다. 이게 근거를 댔고요. 달려는 또 이제 중국이 지금 그 자본시장을 개방을 하면서 자본 유입이 더 많이 늘어날 거로 자기는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위안화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안화의 중요성이 서서히 이렇게 부각이 되겠지만 지금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전만큼 선호하지 않는 추세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에 딱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위안화 위상이 급속도로 강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안화에 관심을 가져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관련해서 스탠다드 차트의 그 딩슈왕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중국 국채가 최근에 FTSE 그 러셀 지수에 편입이 결정됐다. 이것도 중국 국채 매력을 상당히 높이는 요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월가에서 미국 국채보다는 중국 국채가 더 매력적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맥락이 같습니다. 소시에테 제너럴의 그 프랭크 벤 짐라 그 아시아 주식 전략 헤드는요, 니케이 아시아구 회동을 회견하면서 앞으로도 바이든이 집권을 해도 미중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 주식을 그렇다고 외면하는 것은 성장 시장 기회를 놓치는 큰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BNP 파리바 그 자산운용 그 데이비드 초와 그 중화권 주식 헤드도요, 중국 증시 발판이 더욱 탄탄해졌다 하면서 경제 펀더멘털 개선이 됐고 유동성도 좀 확대가 됐다. 그리고 레버리지도 감소가 돼 있고 다양한 기술 섹터 아시다시피 커창반 그 중국 그 스타마켓도 지금 굉장히 지금 활발하거든요. 이런 그 기술주 섹터도 굉장히 다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 중국의 그 추가 하방 리스크가 있는 것을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거기 너무 전념하면은 장기 투자 기회를 놓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그 루이즈 퀴즈 그 이코노미스트는요, 중국 당국이 내년까지는 위안화 절상을 계속 용인할 걸로 자기를 전망을 한다고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기는 낙관한다.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이기면 이제 그게 이제 선거 직전이거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위안화 절상의 새로운 동력이 될 거다. 실제 그건 이 말이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이 사람 얘기는 중국이 팬데믹 이후에 다른 주요 선진국만큼 그 완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도 어떤 중국 자산 매력을 높이는 어떤 요소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그 매체 쿼츠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참 인상적입니다. 미국 대선은 뭐 누가 이겨도 승자는 중국이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이제 바이든이 이겨도 트럼프가 워낙 미국 사회를 분열시켜 놨기 때문에 치유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중국 건드리는 것도 그렇게 전처럼 트럼프처럼 이렇게 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릴 때 따끈따끈한 모건 스탠리 보고서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간으로 5일 오전이니까 어제 미국 쪽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선거 후에 투자 권고를 하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세 가지를 조언을 했습니다. 크게. 첫째는 그 투자 초점을 이제 분리된 정부, 아까 말씀드린 디바이디드 거버먼트,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제 구도가 확연해졌으니까 여기서 정책으로 옮겨가라.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이제 정책을 자세히 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뭐 짐작하시겠지만 추가 부양이 그동안의 기대치보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갈라졌기 때문에 작거나 반작용 성격을 띨 거다. 이것도 유의를 해라. 이제 세 번째, 이것도 뭐 이제 짐작하실 텐데 개혁이 용이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관심이 이제는 이제 선거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시 옮겨질 거라는 점도 고려를 해라.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도 최신 신규 확진자가 거의 10만 명에 달했거든요. 지금 이제 바이든이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할 게 태스크포스 만든다고 하는데 미국의 이게 지금 뭐 심상치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쪽 시장이 그동안엔 대선에 확 몰려 있었는데 이제 다시 코로나로 이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요.
지금 바이든이 집권을 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이제 정부하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재정 쪽, 이제 이건 사실 월가에서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인데, 재정보다는 그게 이제 좀 어려운 작업이 되니까, 서로 이제 그 견제가 되니까 그동안 이제 트럼프가 많이 망가뜨린 외교, 대외 사안으로 많이 갈 거다.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파운드, 이제 지금 뭐 사실 브렉시트 협상이 지금 계속 그 유럽에서는 굉장히 큰 사안인데 대선에 많이 밀려 있었거든요. 미국 선거 때문에. 그래서 파운드 같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촉매 통화. 여기 좀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이제 석유도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곁에 밀려 있었는데 석유가 다른 자산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할 거다.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ASX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사죠. 여기에 그렉 바수크 CEO가 그 선거 다음 날 이제 다우존스하고 회견을 했는데요. 현재 자기가 보기에 최고의 투자처는 미국 선거 영향이 없는 곳이다.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신용 위험이 낮은 기업의 회사차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조언을 했습니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전자결제하고 연계된 종목도 자기는 관심을 갖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그 웨드 부시가 그 보고서를 냈는데 이제 기술주 문제를 다뤘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주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이제 웨드 부시 얘기는 바이든이 집권을 하면 기술주가 굉장히 악재라고 하는데, 물론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그 IT 쪽하고 관련된 기술 공급망 측면에서는 트럼프 재선보단 바이든이 집권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중국하고의 그 마찰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요소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JP 모건은 또 좀 눈에 띄는 그런 그 분석을 했는데요. 기술주 투자 의견을 사실 지난 2년 동안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 쪽으로 잡아왔는데 자기네가 이걸 최근에 중립, 뉴트럴로 낮췄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기술주 펀더멘털의 지지력이 이어지고 실적도 지금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또 바이백도 지금 기술주 그쪽에서 바이백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호조기는 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비해서는 그 강세 흐름이 좀 약화되고 있고, 또 하나 지난 4년 정도 기술주가 계속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처분을 해서 수익을 실현할 시점인 것 같다.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블랙록도 보고서를 냈는데 기술주 대신에 신흥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지금 타이밍이 좋다.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거 국면이 이제 시끄럽긴 하지만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고요. 이제 증시가 다시 이제 정상적인 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정상 모드로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좀 눈에 띕니다. 지금 방금 이제 오늘 새벽에 들어온 것들인데요. CNBC의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 이 사람 그래도 꽤 족치게란 얘기 많이 듣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동안엔 바이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겁을 먹어왔는데 지금 모습은 오히려 안정감을 더 가질 수 있고 바이든에 환호하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소송하면서 이제 당분간 굉장히 시끄럽겠지만 월가는 소송에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게 어떤 정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고, 아마 트럼프도 내심 소송으로 자기가 무슨 이길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레이머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정상적인 모드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서스케한나에서 나온 지적이 지금 트레이더들이 변동성 하락을 예상하고 거기 베팅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공포지수 있죠. 그쪽 약세 베팅 옵션이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 주간에만 한 27%가량 떨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변동성도 많이 가라앉을 거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포의 2주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위기만 넘기면은 정상적으로 갈 거고 탄력을 받을 거다 하는 그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